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 일간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칼의 제주팟이 어제부터 새로 선보인 베타 서비스 지역 일간지 훑어보기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민일보부터 먼저 살펴보죠. 일면 톱 기사로 민선 7기 시동 공약 실천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는 기사를 올렸군요. 네,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어제 자신의 민선 7기 공약의 실천 방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허양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공약 실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조만간 도민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분과위 8개 그리고 특별히 6개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통 강화와 도민 화합 그리고 도정 혁신을 목표로 8월 중 정책을 확정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무래도 6기에 이어서 원지사가 재선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도정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이제 7기가 출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 공약 실천 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좀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분과위와 특별위에 어떠한 인사들이 참여하는지 이게 또 아마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지사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공약 실천위 운영 단계부터 전 도민들과 도의회, 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요. 허양진 위원장, 원지사가 제시한 방향의 틀 속에서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도민을 위한 실천력이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분과위와 특별위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런 기사를 좀 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죠. 이면 도민 불편 해소로 자원순환 도시 완성을 했다라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1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고요. 3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주도가 이제 7기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한 큰 그림을 짜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자치와 미래산업 두 개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3면 머리 기사입니다. 네, 조직 개편. 자,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힌 만큼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을 특별자치제도 추진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공약에 포함된 미래 산업 분야를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군요. 네. 어쨌든 뭐 조직 개편이라는 게 뭐 큰 윤곽이 그러니까 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재민일보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당선인 과제를 이제 기획으로 싣고 있는데 네 번째로 지난 민선 6기 당시 이성문 교육행정의 잇단 비위 행위로 청렴 제주 교육이 위태하다라는 그런 박스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한번 기사 한번 살펴보죠. 자,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리드 문장을 뺐는데요. 중간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동안 있었던 교육청에서의 여러 가지
청렴도 비위 문제들을 나열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7월 1일 출범하는 이성문 시즌 2의 과제 중 하나가 이 청렴도 회복이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면 보시고요. 자, 6면 경제면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들이 울상이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기였나요? 지금 돼지고기 보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성수기인 여름철이 다가와도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도내 양돈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자, 보니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6월달 초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5,316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2% 1,400원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도매 가격이 낮다고 저희 소매 가격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는 있는데, 음,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일까요? 가격 하락의 이유가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 농촌경제연구원은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고기 약세가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 공급이 늘어서 이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좀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아쉬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면이고요. 문화면. 스포츠 문화는 왠지 좀 저와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면 광고 당선인 논았네요. 자, 도시재생 기획면인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괜찮습니다. 일부 사람들 동정면입니다. 자, 오피니언면.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박훈석 이사 겸 논설위원 겸 서귀포 지사장께서 쓰신 6.13 제주지사 선거 감정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자라는 이제 선거 이후 나름대로 이제 대통합의 어떤 그 큰 틀을 제시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직함을 세 개 중에 하나만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직함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 농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들의 눈가기가 월드컵으로 모아지고 있다. 자, 계속 쭉쭉쭉쭉쭉쭉 보면서 자, 선수들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페어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화두로 꺼냈네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왜 이 페어플레이라는 말을 꺼냈는가? 일주일 전 끝난 제주도지사 선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 이번 민선 7기 선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뜨거웠지만 자, 도지사 선거는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를 헐뜯는 네거티브가 활개를 치면서 제주 공동체 분열상에 상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 분열상에 낳은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2판 4판 치킨 게임으로 치달은 양측 간의 의혹 제기와 공방전을 뻗고 있습니다. 뭐 골프장 명예회원권 특혜 논란, 뭐 그리고 최고급 리조트 특별회원권 특혜, 도유지 무단 점유의 가족 납골묘 불법 조성 의혹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히
전문 법률 지식을 보유한 양측 캠프 변호사 대변인들의 낯뜨거운 성명전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뭐 이 변호사 대변인들의 메시지가 소속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홍보하는 순기능 역할은 고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도배되면서 진흙탕 선거를 부채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도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네요. 자, 어, 원당선인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얻어낼 때 통합의 리더십이 작용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 그래서 경쟁자들이 제시한 타당한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상처를 치유하고 낙선자도 결과에 승복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페어플레이는 승리했을 때의 겸손함과 패배했을 때의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따뜻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창조하는 관대함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로 시작해서 페어플레이로 끝을 내는 수미 쌍관 구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6.13 제주지사 선거 그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칼럼이었습니다. 네, 재민일보 보셨고요. 다음으로 한라일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라일보 일면 톱 머리 기사입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 과제를 기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청년 일자리 만개 이 만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뭐 정부의 지원과 재정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케이스 녹지국제병원과 오라관광단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개 대형 사업에 대해서 정치 부담의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갈수록 감소세에 있고 면피 행종이 이어지면 더 이상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구체적인 내부의 기사는 보시면 이제 수치는 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주도가 투자 유치 방향을 대규모 관광 개발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전환하고 ITBT,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합작 투자 유도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면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전국적인 관심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입국을 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사회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수용을 하면 안 될 것인가 이게 아무튼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인데 어쨌든 제주도와 이 출입국 외국인청 그러니까 옛날 명칭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죠. 그리고 경찰청이 이 예멘 난민자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재까지 제주에 있는 486명들의 이제 어떤 보면 이제 생계 문제인데 이 가운데 402명의 임시 취업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어, 제주도 등은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어선 양식업에 271명 그리고 식당에 131명 이렇게 됐네요. 자, 어쨌든 자,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하면 돼 자꾸 출입국 외국인청과 경찰청이겠죠? 예.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 심사를 진행하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 숙소 주변과 취업지 주변 그리고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참 무작정 받자니 그렇고 또 안 받자니 그렇고 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국회의원들 제주 국회의원 모두 3명이 있는데 이분들 3명의 후반기 상임위가 후반기 상임위가 어, 궁금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하반기 의정 활동을 펼칠 상임위 위원회 배정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제주 현안에 국회 절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임위원회 배정이 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임위원회 민주당의 배정 순서가 이렇다고 하네요. 먼저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조율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배분을 하는데 우선은 초재선 의원들한테 상임위원회 선택 권한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3선 이상이 지금 제주시갑의 강창일 의원이고 제주시의 오영훈 의원과 서귀포시 위성권 의원이 초선이니까 두 사람은 그러면 비교적 상임위원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자,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4.3 관련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행정안전위원회를 우선순위로 두되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제주의 기틀인 농어업 현안을 해결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광정책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군요. 어쨌든 행정안전위원회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제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3면 다른 신문에서 나왔던 뭐 그런 내용들. 자, 4면 보겠습니다. 4회면 어,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도내 이제 차량 운행 대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그 제한 권한이 예전에 이제 그 이 국토교토부 장관에서 이제는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때 제주도가 렌터카의 증차를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한 업체가 그 제주도의 긴급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에 자신들은 증차 신청을 했는데 제주도가 그걸 소급해서 거부를 했다라 해서 지금 소송을 지금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 같은데 재계 3위 증차 거부가 부당하다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시행한 렌터카 증차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다툼에 국내 대기업도 가세했다라고 리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특별자치도와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재계 서열 3위 기업을 모 회사로 둔 A기업은 지난달 17일
제주도의 렌터카 증차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A기업의 주장은 이렇군요. 증차 신청은 3월 8일 냈는데 그 뒤에 발표된 지침을 근거로 증차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런 문제를 따지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것이다. 다만 소송이 아니고 왜 감사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걸 기업 차원에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다 하는데, 뭐 여기도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렌터카가 사실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이 차량 총량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견들이 많은 반면에 대기업 계열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뭐 본사를 두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타 지역 업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쨌든 렌터카의 운영은 제주도의 이익과 전반적인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할 건데 앞으로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면 됐고요. 5면 6면입니다. 제가 경제면을 원래 잘 모르는데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 EMLSI 반도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도 원래 제주 이전 기업이거든요. 이곳에 박성식 대표라는 분을 인터뷰를 한 기사가 눈에 띄어서 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의 대외 수출 물품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제주도 수출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이 메모리 반도체이다. 2위 품목은 광호로 15%를 점유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제주 반도체가 수출하는 품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주 반도체 2005년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고 2013년에는 회사명을 아예 제주 반도체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제주 반도체가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을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요, 반도체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팹리스, 이 공장이 없는 그런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자, 제주 반도체 올해 상반기에 또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 말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복권 사업을 맡아 운영 관리하는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자신들처럼 생산 라인이 없는 팹리스 기업인 경우 개발과 설계, 테스팅 등 모든 공정들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도시보다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갖춰진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서 이전을 결정했다. 부수적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도 누렸다라고 이렇게 어, 어, 이전 초기를 회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기반을 계속 제주에서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고용이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어, 제주 반도체가 제주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유사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면 관광 휴양지에서 장기적으로는 IT 도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좀 취재를 좀 더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분야도 물론 반도체 분야지만 얘네가 요즘 좀 이상한 걸 하나 하고 있어요.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고칼의 제주파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넘어가죠.
7면 기획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8면 문화, 9면 전면 광고, 10면 전면 광고, 11면 TV 운세, 12면 사람과 사람, 13면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이 2면. 네. 오피니언입니다. 14면과 15면. 네. 오늘은 한번 한라일보의 사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설. 각가지 폐해의 온상인 무사증 제도, 이제는 폐지 수순을 밟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제도의 취지는 좋았다. 국제 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컸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면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주가 불법 체류의 통로가 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다. 최근 예멘인 등 난민 신청자도 늘어나서 걱정이다라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모두 948명,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집계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하면 일단은 기본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고요. 이후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특히 난민 신청자들이 급증한 이유로 이들 예멘인들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은 이 예멘인 수백 명이 제주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주는 현재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난민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무사증 제도가 난민 문제까지 부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이 불법 체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문제는 이런 난민도 난민이지만 불법 체류자 증가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많은 강력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고, 중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여기서 패싸움을 벌이질 않나, 살인, 뭐 강간 이런 강력 범죄들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온상지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기능을 우려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거를 고민하자는 건데, 자, 무사증 제도는 이미 그 취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무사증 제도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사증 제도 폐지. 잠깐만요. 지금 2개 신문을 지금 좀 살펴봤는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계속해서 제주신보 보겠습니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죠. 자, 민선 7기 도정 출범과 정기 인사 맞물려서 조직 개편에 관심이 있는데, 자, 청년정책 부서의 신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민일보는 재민일보도 조직 개편을 다루기는 했는데, 재민일보는 보니까 특별자치하고 미래산업 2개국 신설이 검토. 자, 그에 반해서 제주신보에서는 청년정책 부서 신설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어제부터 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여러 조례 개정안들, 그리고 어제 개회사에서 고 의장의 여러 발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면, 4면입니다. 그제 저녁에 한국과 스웨덴,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월드컵 조별 예선 1차전이 있었는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합동
응원 또 뭐 탑동광장에서도 합동 응원이 열렸어요. 이 아마 취재 기자가 거길 간 것 같은데 쓰레기를 버리고 잘 정리하지 않았다. 시민 의식이 아쉽다. 라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사진이 빈약하네요. 좀 쓰레기가 좀 더 모여 있어요.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닌가? 네, 농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운하우스에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타운하우스 굉장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이게 그 부동산 자본, 투기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실거주가 아닌 이렇게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간지도 꼼꼼히 읽으려면 이게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네요. 이게 기획면이고요. 스포츠, 방송 운세, 오피니언.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이 최근에 문을 열었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입항 일정이 제로, 개장식 불투명. 자, 쉽게 얘기하면 그 중국이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여러 보복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주로 가는 크루즈를 다 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크루즈 재입항이 이제 다시 되지 않아서 이게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보니까 사진도 찍었네요.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전경이라고 해서 멋있게 지었네요. 이게 또. 네, 이면 보시고요. 3면. 자, 제주도가 도내 버스 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 이름이 중복되는 곳이 173곳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는 거죠. 예. 저희 동네도 있습니다. 비석거리. 그러니까 물론 어느 방면으로 가느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좀 방면이 다르긴 한데 비석거리 정류장이 아마 4개인가 될 거예요, 아마. 네. 갑자기 트림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자, 제주대학교 갑질 교수 논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모든 불찰은 저희 탓이다. 사과한다. 족가는 소리고요. 이제 뭐 법률적인 법의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인데. 네.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예. 사진이 예술입니다. 아마 기자가 직접 찍은 건지 아니면은 해양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받아서 게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처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자, 작은 불씨에도 화르륵 소형 선박 위험천만하다. 뭐 해마다 나오는 기사입니다만 사진이 기사를 살렸다. 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면 찾아가지고 보시고요. 어제는 이거 3면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선자 인터뷰 오늘은 또 10면 스페셜면으로 또 뺐네요. 쭉쭉쭉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고칼과 함께하는 지역 일간지 4개 일간지 훑어보기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빨리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또 보정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저 끝내고요. 자, 저는 다시 한번 내일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